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모스크바의 중공 대사관 앞에서 하나된 러시아당의 청년 조직원들이 중공을 응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Китай мы вместе, сша руки прочь от Тайваня. 우리는 중공과 함께한다. 미국은 타이완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공을 한 진영으로 몰아넣으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나토로 러시아를 포위하더니 그 포위망을 아시아로 확장해 타이완으로 중공을 겨누고 있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여기는 타이완이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면서 돈과 물자를 지원한 데 따른 반감도 있습니다. 타이완은 또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리투아니아와도 친선을 유지했습니다. 아시아의 먼 나라 타이완까지 먼데 나서서 러시아를 욕보이는데 동참하느냐는 반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넉 달 전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표시하면서 지지한다는 대규모 시위도 있었습니다. 푸틴은 전범이라는 팻말까지 들고 타이완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푸틴이 타이완에 무슨 해코지를 했길래 전범이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타이완에 주는 경종이라고 외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직접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적국이 아니라면 두루 좋게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선동에 이끌려 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적을수록,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단호했습니다. 간다고 발표도 안 하고 있다가 방문을 밀어붙여 할 말을 잊었다면서 이는 미 행정부의 도발적인 액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타이완 문제가 영내 평화와 안정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는 중국 국내 문제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타이완이 슬라브족 사이의 문제에 대해 한쪽 편을 드니 러시아도 굳이 타이완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설적인 락 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공동 창시자 로저 워터스가 CNN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CNN의 마이클 스모코니 씨와의 대담에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저 워터스는 전쟁 범죄는 막 시작됐다는 자막과 함께 조 바이든으로 보이는 전범 몽타주를 선보이는 새 콘서트 투어 This is not a drill을 소개하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젤렌스키에게 촉구하지 않느냐면서 바이든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게 원인이 아니냐고 묻는 사회자에 대해 이 사태는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저 워터스는 서구가 약속을 어기고 나토를 러시아 국경 가까이 몰아붙인 데 대한 반작용에서 나온 게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고르바초프는 서구와의 협의에 따라 군대를 동유럽에서 철수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로저 워터스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분쟁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도 말했습니다. 부카레스트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회원 가입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대담 프로그램에서 로저 워터스는 사회자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저 워터스는 미국이 1941년 말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문에 참전한 것으로 해방자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스모코니 씨는 미국이 어찌됐든 참전은 하게 됐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로저 워터스는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소련은 이미 피 튀기는 전쟁에서 2,300만 명의 희생으로 이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나를 나치의 위협에서 구해낸 것은 러시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모코니 씨가 러시아가 전쟁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로저 워터스는 중공이 핵미사일을 멕시코나 캐나다에 배치하면 미국은 어떻게 나왔겠느냐고 응수했습니다. 로저 워터스는 예전에 러시아의 작전을 범죄적 실수라면서 갱스터의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정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저 워터스는 아마도 처음에는 대중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부조리를 느끼고 근본 원인을 생각한 끝에 다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니콜라예프시에서 러시아에 협조하는 주민들을 색출하는 마녀 사냥이 시작됐다고 러시아 매체 RT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니콜라예프시는 친러 성향의 주민들을 골라낸다면서 가가호호 수색을 하는 극단적인 짓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니콜라예프시의 군사 행정을 맡고 있는 비탈리 킴은 50만 명이 거주하는 시 전체에 대해 이틀간 록다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탈리 킴은 고려인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제2의 젤렌스키라 불립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그가 고려인이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한국 혈통이면 선량합니까? 그가 하는 짓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비탈리 킴은 젤렌스키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비슷합니다. 이 사진들은 전문 스튜디오에서 특수 효과를 낸 것들입니다. 이처럼 수증기를 발생시켜 부채질을 한 뒤 이를 배경으로 찍은 겁니다. 젤렌스키가 보그 화보를 촬영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는 얼마 전 니콜라예프 시민 전체를 잠재적인 친러 분자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차하면 누구든 부역자란 낙인을 찍어 가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탈리 킴은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니콜라예프시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특별 허가가 없으면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비상시에는 경찰이 에스코트해야만 나갈 수 있었다고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아는 전했습니다. 니콜라예프시 지역위원장 안나 자마제예바는 친러 성향자 색출 작전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민들은 검사를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안나 자바제예바는 경찰이 아파트의 모든 가구에 들어가 주민들을 검사했다면서 신분증, 모바일폰 등 모든 것을 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친러 성향자는 경찰이 그들의 신분을 밝혀낼 경우 주민들이 린치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니콜라예프 시장 비탈리 킴은 친러 성향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탈리 킴의 방식은 공산당식의 상호 고발과 인민재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의 선동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예프 씨가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았다면서 좌표를 일러준 주민을 찾아내 벌한다는 게 비탈리 킴의 이야기입니다. 니콜라예프 외곽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정밀 타격으로 250명의 외국인 용병이 제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일본의 국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연어와 연어알 이크라스 씨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일본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자판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 러시아산 생선 수입 금지로 피쉬앤칩스가 순환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유가 상승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식탁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연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량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어의 경우 수입 물량 가운데 80%가 칠레산, 10%가 노르웨이, 10%가 러시아산입니다. 그런데 칠레산은 거의 냉동이고 노르웨이, 러시아산만이 생물입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산은 수입 금지가 됐고 노르웨이산은 러시아 영공이 비행 금지가 되는 바람에 공수 과정에서 UAE나 두바이를 경유해야 합니다. 당연히 수송기간이 길어지고 신선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2021년까지 도쿄도 도매시장에서
연어 1kg당 1,595엔 하던 것이 2022년 6월의 경우 2,040엔으로 30%나 올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